네, 테마가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오늘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정민 팀장이 갖고 온 주제, 제가 궁금했던 주제였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테마는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수혜를 볼 종목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뭐 연준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랬어요. 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오전 중에 그 미국의 그 나바로 정책국장이 이제 그 미중 무역 합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신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은 2,000포인트와 2,2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4월, 5월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다가는 자칫하면 예수금을 좀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힘을 빼서 좀 매매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미국 이제 정책 수혜를 좀 입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플로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오셨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 무엇인가요? 네, 제가 그래서 기사 두 개를 일단은 좀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지난주 이제 화요일이었죠. 딱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1조 달러나 되는 한국 돈으로 한 1,200조 원에 이르는 규모 죄송합니다. 네.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 내역으로는 뭐 항만, 공항, 학교, 그다음에 이제 노후 인프라 시설들을 이제 개보수하겠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5G와 광대역 통신망을 확충하는 데도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도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도 부족하다. 1조 5천억 달러 정도는 돼야지 우리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자그마치 1,800조나 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도 빨리 준비만 좀 된다라면은 이 예산 법안을 좀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항상 불거지기 마련인데 미국은 좀 단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뉴스를 읽고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날짜입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은 위에 7월 4일 이전에 이제 법안을 처리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당 이슈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날짜가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날짜가 다가오기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남들보다 먼저 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흐름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1,200조 원 규모의 인프라를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텐데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단편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일단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 매출 비중이 실제로 높은 회사들을 제가 좀 이렇게 표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두산 바켓이 있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4.4%나 됩니다. 두산 바켓이 이런 식으로 미국 비중이 높은 이유는 애초에 미국을 이제 기반으로 탄생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켓이 워낙 그 두산에 인수되기 이전에 그 소형 중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글로벌 탑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시장 지배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바켓이 요즘에 매출이 어떻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외신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게 되죠. 머무르게 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눈에 안 보이던 낡았던 가구들이 보이면서 가구들 업체들 매출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죠. 근데 미국은 또 우리나라랑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집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잔디밭이 망가졌다던가 집 앞에 뜰이 좀 이제 좀 가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산마켓에 이제 그 중소형 장비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외신들이 좀 전하고 있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좀 눈여겨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LS가 되겠습니다. 그 L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배선 또는 전선에 들어가는 동이 그 LS 매출 그러니까 LS 영업이익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원자재들이 다 그랬듯이 이제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동 가격 자체도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S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꾸준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그 미국 매출 비중이 어떤 회사들이 좀 높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그래프에 있는 5개 정도 회사들만 좀 집중을 좀 해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한 인프라 투자는요, 제일 첫 번째로 막 굴삭기로 파고 도로 깔고 이런 그쵸.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디지털이 들어간 뉴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5G가 거론되는데 여러 순환매가 이어지는 와중에 5G 주들은 생각보다 주도주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그 5G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도 그렇고 워낙 이제 그 5G는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순환매 장세가 워낙 뜨겁게 좀 펼쳐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D 프린트 관련된 테마주들이 큰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이렇듯 매일매일 지금 테마가 순환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정책적인 수혜를 입는 그 5G과 관련된 테마주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방금 그 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두산 바켓과 같은 종목들 이제 한번 우리가 주가를 살펴본다라면은 주가가 그냥 평이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이 좋아하는 이슈와 현실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5G가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는 뜨겁게 조명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5G 주목한 시장 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좀 뉴스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해당 뉴스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지난주에 이제 좀 좋은 소식 하나를 좀 들려줬습니다. 뭐였냐면요. 캐나다의 그 텔러스사에다가 5G 통신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호재 뉴스가 하나 좀 나왔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제 그 5G와 관련된 통신 장비를 국내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면서 점유율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5G 시장에 뛰어들면서 삼성전자의 그 5G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현재 아직도 좀 진행 중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괜찮죠. 그 정도로 지금 아직도 좀 여파가 있고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이 흘러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약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캐나다와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좀 삼성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도 그 미국 인프라 시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월 달에 미국 통신업체에다가 5G 장비를 공급한 이력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국제 정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터진 뉴스였었죠. 그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놓고 이제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인도 이제 군인이 20명 정도가 사망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도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바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이제 그 제품들에 대해서 인도 국민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불매 운동을 좀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지금 지난주 주말에 그
인도에서 그 중국의 그 오포라고 하는 스마트폰 업체가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런칭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업체가 이제 이벤트를 완전 취소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인도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이제 그 반감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지금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와 관련되어 가지고 인도에서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아마 삼성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 점유율도 인도 시장 내 점유율이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인도 정부에서 인도 통신사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중국 통신 업체들, 장비 업체들의 장비를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국내 기업 이제 총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인도에 이제 그 재벌 총수와 소통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에는 삼성이라는 재벌이 있다라면은 인도에는 릴라이언스 그룹이라는 엄청나게 큰 재벌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회장님 이름이 안바니 회장님인데 안바니 회장님 이제 그 자녀분 결혼식에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의 규제가 들어간다라면은 당연히 그 낙수 효과는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 첫 번째 5G, 네. 두 번째 미국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느냐, 네. 세 번째 인도 시장에서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 향부품.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럼 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종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선으로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참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한다라면은 훨씬 더 남들보다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본 종목일 것 같아요. 워낙 그 KMW와 에이스테크가 5G와 관련되어서 뜨겁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또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좀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지국 안테나 및 이제 그 중계기와 관련된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급격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5G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에게 좀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추세적인 큰 상승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펀더멘털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매수션 가격은 10,000원을 한번 좀 매수션 가격으로 좀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도 그전까지는 8,000원과 9,000원대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렇게 10,000원대로 레벨업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3,000원까지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을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 종가 기준으로 손절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에이스테크 저희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순저가는 9,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기지국 안테나 중계기 전문 업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글로벌향 부품도 제공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삼성전자와 에릭슨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네. 동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탑벤더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종목 에이스테크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